테슬라 소식입니다. 국내도 최대 1,000만 원 할인.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가격을 낮춘 테슬라가 국내에서도 할인에 돌입한다. 지나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요 둔화, 재고 적체로 테슬라가 결국 콧대를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테슬라 코리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 3을 기존 7,034만 원에서 6,434만 원으로 가격을 600만 원 낮춰 판매한다. 모델 3 롱레인지도 8,469만 원에서 7,669만 원으로 800만 원 낮췄다. 권장 소비자 가격 하향은 아니고 반짝 연말 재고 할인이다. 테슬라는 앞서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 같은 재고를 진행한 바 있다. 모델 Y 롱레인지는 20인치 휠과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를 옵션으로 추가한 모델이 기존 1억 506만 원에서 9,056만 원으로 1,000만 원 낮아졌다. 모델 Y 퍼포먼스는 옵션을 달지 않은 모델이 9,473만 원으로 판매된다. 기존 1억 473만 원에서 1,000만 원 낮아진 값이다. 반도체 수급난이 점차 완화되고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수요가 한풀 꺾이자 테슬라는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연이어 가격을 낮추고 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12월 한 달간 모델 3 모델 Y를 3,750달러 반짝 할인하고 있다. 중국에선 지난 10월 차종별로 가격을 5에서 9% 인하했고 12월 한 달간 모델 3 모델 Y를 6,000위안에 추가 할인한다. 모델 3을 이달 중국에서 출고하면 가격이 25만 9,900위안에 불과하다. 모델 Y는 28만 2,900위안이다. 테슬라는 요즘 수요 감소뿐 아니라 생산 과잉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의문이 시장에서 나온다. 중국 초상은행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0월 상하이 공장에서 총 87,706대의 모델 3 모델 Y를 생산했다. 이 중 71,704대를 인도에 16,002대를 재고로 남겼다. 이는 테슬라가 2019년 상하이 공장을 가동한 이후 월간 최대 재고량이다. 테슬라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상하이 공장의 모델 Y 생산을 중단하는데 이는 수요 감소에 대응해 생산을 약 30% 줄이기 위함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테슬라는 수요 둔화로 생산을 줄일 예정이라는 외신의 보도를 부인했는데 중국에서 실제 출고 대기 기간이 줄었다는 점에서 수요 둔화가 감지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초 테슬라 구매자는 약 22주를 기다려야 신차를 인도받았지만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대기 기간이 최소 일주일이다. 국내 판매량도 감소세다.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1에서 11월 판매량은 14,372대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9% 줄었다. 애플 소식입니다. 유럽 고강도 제재 애플은 괜찮다는 이유. 애플이 내년부터 유럽에서 iOS 운영체제에서도 타사 앱마켓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애플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하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애플의 반경쟁적 정책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의 결정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14일 애플이 2024년 발효될 예정인 EU의 새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iOS 앱이 애플 앱스토어 외부로 배포되는 기능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같이 전례 없는 변화가 애플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이유가 애플의 타사 앱마켓 설치 및 웹에서 직접 앱 다운로드 허용 타사 브라우저 엔진 허용 페이팔 등 애플페이를 제외한 타사 모바일 지갑 앱에 아이폰 NFC 칩의 접근 허용, USB-C 충전 포트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언뜻 보기에 애플 매출에 큰 타격을 줄 것처럼 보인다. 애플은 iOS 운영체제에서 애플 앱스토어만 작동하도록 하며 인앱 결제를 강제했고 이를 통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코인베이스, 에픽게임즈, 매치그룹, 메타, 스포티파이, 트위터 등 많은 앱 개발사들이 애플 앱스토어 정책과 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매치그룹과 에픽게임즈는 관련해 애플과 소송 중이기도 하다. 이유가 애플의 반경쟁 제재 정책을 발표하자 지난 13일 매치그룹과 스포티파이의 주식이 급등한 것도 이 같은 영향이다. 하지만 외신들은 해당 정책이 유럽 지역에 국한된 데다 애플이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모건 스탠리가 지난 14일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유럽의 앱마켓이 애플 앱스토어를 일부 대체한다고 해도
애플 서비스 사업의 최대 4%, 총 매출의 약 1%만 감소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20% 수준이다. CNBC는 유럽이 작은 시장은 아니지만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아이폰 앱에 더 적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며 앱 다운로드 및 매출을 분석하는 데이터 아이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는 올해 85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미국 매출은 약 29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CNBC는 한국의 사례를 들며 애플이 법의 사각지대를 찾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올해 초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한국 정부는 앱마켓 사업자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앱의 4%포인트의 낮은 수수료 할인율을 제공하며 차별성을 두기 힘들게 했다. 아울러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앱 개발사들은 애플의 자격을 신청해야 했고 애플로부터 필요시 앱 내 거래 내역을 감사받게 됐다. 아울러 애플은 외부 결제를 도입한 앱의 이 앱은 앱스토어에 비공개적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지난해 에픽게임즈와의 재판에서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가 단순 유통 수수료가 아닌 보안 시스템 이용료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에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개인정보나 결제정보 보안을 위한 장치까지 포함된다고 강조해왔다. CNBC는 애플이 유럽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쓴다면 유럽 소비자들은 앱스토어가 아이폰에서 앱을 다운로드받기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믿게 될 거나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지나치게 번거롭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배터리 소재 미 스타트업의 투자붐. 이런 현상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덕으로 분석됐다. 14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터리 소재 스타트업 그룹 14 테크놀로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후혁신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WSJ는 또 그룹 14이 미 정부로부터 미국 내 배터리 증산을 위해 1억 달러의 보조금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10억 달러의 기금을 운용하는 CIF가 그룹 14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룹 14는 워싱턴주 우딩빌에 본사를 둔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으로 기존의 흑연 기술과 비교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충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회사에 투자한 것은 MS만이 아니다. 그룹 14는 최근 5만의 국부펀드, 사모펀드 회사, 라이트록이 후원하는 기후펀드 등으로부터 2억 1,4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앞서 그룹 14는 포르쉐, 리버스톤 홀딩스, 블랙록과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의 조인트 벤처 등으로부터 총 4억 달러의 투자금을 조달했다. 지난 2015년 창업한 그룹 14는 신규 투자금을 활용해 워싱턴주 중부에 최소 1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 사업을 앞당길 계획이다. 그룹 14 외의 경쟁사인 신라 나노테크놀로지, 에노빅스, 엠프리우스 테크놀로지 등 미국의 다른 배터리 스타트업도 거액의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 신라 역시 에너지부로부터 최근 1억 달러 보조금을 받고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6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 또 에노빅스와 엠프리우스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증시 상장에 성공했다. 미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이처럼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것은 투자자들이 일하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이라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시티 골드만삭스 내년 기술 부문 탑픽 아마존과 메타. 골드만삭스와 시티는 내년 기술 부문의 탑픽으로 아마존과 메타를 나란히 꼽았다. 14일 CNBC에 따르면 시티는 올해 인터넷 부문의 배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으나 이 분야의 핵심 동의는 변하지 않았다며 아마존을 기술 분야 최고의 선택으로 그 다음 선택으로 메타를 꼽았다. 골드만삭스도 최종 시장에 대한 위치와 2023년 이후에 맞은 개선 잠재력, 지난 6개월간의 과도한 주가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아마존과 메타가 탑픽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올 들어 약 45% 하락했으나 월가에서는 여전히 낙관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티의 분석가 이갈 아루니아는 소매 사업에서 아마존이 수요 둔화에 직면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우월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인 오즈 사업에서는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티는 아마존에 대해 매수 등급과 목표 주가로 $145를 유지했다. 아마존의 화요일 종가는 $92.49로 56%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골드만삭스의 에릭 쉐리단 분석가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가격 하락으로 강력한 위험 보상 수준에 도달했다며 특히 매수 등급을 가진 아마존은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밝혔다. 분석가는 아마존이 프라임 사용자 기반의 쇼핑 효용성 증가, 광고 및 미디어 소비 전반에 걸친 교차 플랫폼 효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존이 2023년 이후 마진을 복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즈는 확고한 장기적 성장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티는 두 번째 선택으로 선정한 메타 플랫폼에 대해 현재 매수 등급과 $168의 목표 가격을 갖고 있다. 이 소셜미디어 기업은 올해 거의 65% 폭락했다. 시티의 아루니안 분석가는 메타의 피드, 스토리 일과 메신저 전반에 걸쳐 사용자 기반에서 의미 있는 참여 추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최신 광고 프로그램도 광고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도 메타에 대해 낙관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분석가는 핵심 사업과 투자에 대한 불리한 전망도 있지만 메신저 및 동영상 서비스 등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